민주주의는 민중의 지배라는 사전적 뜻으로 민중, 스스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공적 의사를 결정하는 자치가 실현되는 정치체제인데요. 이후 근대 국가가 출현하면서 보통 선거권을 지닌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대표를 통해 국민의 의지를 실현하려는 체제, 평등한 시민에 의한 정치적 통제 등 그 의미가 넓어졌습니다. 민주주의는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각 국가마다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도 역시 다릅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화주의와 같은 정치 사상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결합과 갈등의 딜레마.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사상으로 정부 권력의 최소화, 시장에서의 거래 자유, 대의민주주의 제도 옹호 등이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자유주의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대항해 시대 이후 상공업이 급격히 발전하던 17세기 유럽. 해상무역으로 막대한 자본을 가진 부르주아 계층의 세력은 확장하는 반면 왕과 귀족, 성직자와 같은 기존 권력층은 그 정당성을 잃어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긴장 속 왕정 체제에 대한 의문을 표출하며 다양한 사상과 체제에 대한 논쟁이 출현하게 됐는데요. 자유주의도 이때 등장합니다.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개인주의의 중요한 이론가 중 하나인 토머스 홉스는 인간은 평등하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의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항상 서로가 서로를 빼앗고 죽이는 투쟁 상태가 이어진다고 했죠.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을 심판자로 두고 권리를 양도하는데 그 심판자가 바로 왕이 되는 것이죠. 토머스 홉스의 주장은 당대 주요 관점이었던 왕권 신수설을 부정하는 것이었는데요. 국가의 기능을 보호와 보존으로 간주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 존 로크는 자유주의의 기반을 다채롭게 발전시켰습니다. 존 로크는 개인들의 필요에 의해 창출된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권력의 범위는 법에 의해 제한되고 분할되는 입헌 정부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에 정당하게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을 주장했죠. 이러한 존 로크의 주장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조하면서 개인주의적 사고를 증진시켰습니다. 17세기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모든 성인 남성들에게 의회 대표 선출권을 부여하고 신분 폐지, 권력 분립, 그리고 귀족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평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유주의는 수많은 평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유럽 전역으로 퍼졌는데요. 이는 영국 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혁명 등 사회 곳곳에 수많은 변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19세기 말 유럽, 부르주아들이 자본에 의한 새로운 권력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계층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부르주아들이 성장하는 만큼 평민의 삶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는데요. 부르주아와 평민들의 빈부격차는 여전했습니다. 반면 국가는 최소한만 시장에 개입하는 야경 국가가 됐습니다. 국가의 영향력이 약해졌죠. 19세기 자유주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주의가 자랑하던 보편적인 개인에서 뛰어난 예외적 개인으로 시선을 옮겼는데요. 자유가 정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킨다고 보며 자유의 법률적 제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기본권을 정교화시켰습니다. 20세기 중반 자유주의로 인해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발전하고 개인의 시민적 권리와 보통 선거권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평등이 보편화됐습니다. 유럽에서는 사회주의의 자극 등으로 복지국가가 성장했는데요. 미국에서도 자유주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존 롤스는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평등 원리를 지나치게 왜곡하지 않도록 국가의 개입주의적 분배 정책을 제한적으로나마 지지했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비판하며 개인주의를 강조했습니다. 하이에크는 소유권 위에 확립된 시장 질서의 절대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민주주의를 수용했고, 민주주의를 재산보호 수단으로만 여겼습니다. 이처럼 자유주의는 시대적, 사회적 배경 속 민주주의와 보완적이었다. 때론 갈등적이기도 했습니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소유권 확립 등 기본적 권리를 확장시켰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인민의 정치 참여와 입헌주의, 삼권 분립, 의회제를 정착시키는 등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한 자유주의 요소들이 보통 선거권 확대라는 정치적 절차의 평등을 구현한 민주주의 운동과 결합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개인주의가 공동체 문제와 공적 의사결정에 무관심과 비참여를 조성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단지 재산보호의 수단으로 여기는 관행으로 공공소유, 평등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이는 영리주의, 개인우선주의를 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현대의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밀접하게 결합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불평등의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고 계급 없는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사상으로 사회적 경제적 평등, 사회적 소유, 공정성 등이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사회주의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19세기 말 유럽은 신분제 폐지, 보통 선거권 도입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여전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사회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등의 형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투표권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1838년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830년 영국의 선거법 개정 이후에도 선거권을 얻지 못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의회로 보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선거권 확대 운동을 벌였죠. 이러한 투쟁은 19세기 전반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운동의 핵심 주제였는데요. 초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모두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중요시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소유권과 평등의 정의로부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경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 간의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체계라며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적인 사적 소유를 대체할 사회주의적인 소유를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 이후 사회민주주의, 즉 수정주의 논쟁이 있었는데요. 러시아 혁명을 주도한 블라디미르 레닌은 자본주의 경제가 불가피하게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고 할 때 노동자와 농민이 결합해 주도한 혁명인데요. 경제 발전과 상관없이 노동자들의 삶은 계속 비참하기만 할 뿐 최저임금도 없었고 무엇보다 노동시간 제한도 없었죠. 이러한 상황 속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고 파업을 시작했는데요. 이때 러시아 혁명을 주도한 게 블라디미르 레닌이고 이후 세계 최초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 정권이 수립됐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런 상황을 겪은 블라디미르 레닌은 민주주의를 혁명의 방해 요소로 여기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민주주의보다 더 민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요.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은 사회주의자는 자본주의의 붕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승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사회주의를 위한 전략에 민주주의의 확산을 주장한 거죠. 수정주의는 이후 유럽 내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통해 주요 집권 정당으로 성장합니다. 실제 독일,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이 사회민주주의 국가죠. 사회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정치 구조를 인정하고 점진적 개혁과 변혁을 통해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민주주의 현실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중첩되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경제적 영역의 불평등 철폐를 주장하며 나타난 사회주의.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방어수단으로 사회권을 만들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 되는데요. 이는 현대 민주법치국가의 대표적 권리로 주목받고 있죠. 하지만 시장 경제 질서의 전개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가 없는 법적 평등만으로는 실질적인 평등 사회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현대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경향과 사회주의적 경향을 결합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절차 아래 상호 존중하며 공존하고 있습니다. 챕터 3.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역사적 결합과 진화. 공화주의는 개인의 권리보다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 즉 공공선을 강조하는 사상으로 특권계층의 소멸, 법치, 평등 등이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있죠. 이는 군주국가와 대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민 전체의 주권이 있고 국민 모두가 정치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공화주의는 오늘날 민주주의와 결합된 중요한 개념이고 공화주의의 가치가 특히 현대사회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화주의란 공화정이라는 정치체제에 관한 이념인데요. 이 공화정을 알기 위해서는 고대 로마로 떠나야 합니다. 기원전 510년경 기존의 왕정을 폐지하고 로마 제국이 세워질 때까지 국가를 시민권자들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유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공화정인 거죠. 로마 공화정의 사상가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그는 국가는 인민의 것이며 법과 정의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라 군중의 무리라고 주장합니다. 법에 의한 지배를 강조하여 자유와 법의 보호를 중시했죠. 여기서 나오는 자유주의의 자유와는 좀 다릅니다. 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의 자유 영역을 확보하려 합니다. 특히 경제적 자유를 중요시하죠. 하지만 공화주의는 시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고 적극적으로 법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자유를 지키고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공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 때 좋은 법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마 공화정은 권력 독점이 부패와 권력 남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권력의 분리와 견제와 균형을 중심 원칙에 두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제임스 해링턴은 자유주의 사상가 홉스를 비판하며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의한 지배를 중요시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공화주의의 핵심 사상, 특권계층의 소멸이 등장하는데요. 로마 원로원을 모델로 하여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었을 만큼 프랑스 혁명에는 공화주의 사상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이런 공화주의 사상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국민주권주의, 국민자치, 권력분립, 다수결의 원리 등 공화주의의 여러 개념이 형성되었습니다. 공화주의 사상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줬는데요. 예를 들어 법의 지배, 개인의 자유, 국가의 책임 등은 현대 자유민주주의에 통합됐죠. 현대의 급진적인 변화와 함께 시장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공공적인 민주주의나 공공적인 덕성과 같은 공화주의적 개념이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공화주의는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최근 시민들은 사적 경제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우리 공공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정치적 참여가 줄어들게 되었죠. 이렇게 시장 논리가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다양성이 사라지고 정치적,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데요. 공화주의자들은 이러한 현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공화주의 이론을 개발하고 시민 권리 문제와 같은 새로운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화주의는 불균형해진 공공의 영역에서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잠재력과 이론적 풍부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각 사상에 대해 이해가 됐나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았던 사상이 알고 보면 같은 뿌리에서 시작됐고 오늘날 민주주의에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화주의 등 다양한 사상이 결합되어 있는데요. 알고 보면 중요한 사상들,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